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도 고향이 부산이라는 거야. 그 같은 시기에 내려갔는데 하루 차이였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그동안 노력해온 사람, 인정받고 있는 사람하고 한 번도 고향이라는 부산에 내려가서 제대로 된 어떤 선거운동을 해보지 않은 안철수하고 지역의 민심이 그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당일날 그 문재인 후보가 서면 유세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마산을 갔어요. 어시장에. 어시장 유세를 갔는데 기어코는 이 사람이 유세를 못하고 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차가 들어와서 원래 유세하려는 장소에 왔는데 모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트럭 하나만 있고. 상인들은 다 자기 장사하느라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바꿨어요. 정문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후보도 부산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도 부산 사람이다라고는 하나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뭐냐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기에서 변호사 일을 했었던 것이고요. 인권 변호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했던 지역인 거야. 거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사실 또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 부산 민주화 운동의 역사하고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산 그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살려고 살고 있었던 것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지금 이것 때문에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산에 어떤 확실한 자기 기반과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던 것이죠. 부모님이 부산에서 이제 개인 의원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다 성장해서 학교를 나온 이후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죠. 이후에는 이제 대학 이후 이제 뭐 의사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벤처 기업가로서 일을 하고 또 뭐 미국에 유학을 가고 하는 등등은 부산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의 고향이 어디다라고 이제 지역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떤 배드타운적으로 뭐 거기에서 그냥 났어. 거기 태생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자기가 활동을 해온 거 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방송 제목으로 돼 있어. 안철수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노원병으로 출마하는 거 말고요. 괜히 그 애꿎은 정의당 지역구 그냥 정의당 후보가 나와서 당시에 노회찬 후보의 부인이 출마도 했었잖아요. 그럴 때 앞으로 안철수가 정치적인 장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부산에 내려가서 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 방송을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노회찬 후보 지역구에 출마를 해갖고 당선되고 나서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때마다 광주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역구는 서울에 놓은 병이지만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었던 상태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영남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호남 쪽의 국회의원처럼 인식이 되는 거 정이 안 가는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운할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PK나 TK에서 홍준표보다 안철수의 표가 어마어마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쪽 홍준표 쪽에서 전략을 구사했던 그 상황 박지원론 이게 굉장히 먹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토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같은데 노련한 박지원 같은 애들이 정권 되고 나면 진짜 상황 되겠네라는 인식 딱 심어주니까 어느 순간에 지지율이 빠지면서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략상의 어떤 실패라고 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토론에서 보니까 그분이 다 내려놓으신 분인데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 뭘 내려놔서 당대표인데. 2시간 전에 내려놨는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만약에 여당이 됐다. 뭐 가정을 하면은 거기 당대표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당정협의라는 걸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게 이제 상황론의 실제 같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입김이 불어넣기는 힘들 거예요. 독립 개체로서. 어렵지. 네, 그렇긴 하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되게 먹힐 만한 거고 실제로 먹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 떨어지는 게 안철수 때문이 아니고 일단은 박지원 때문인 게 그게 딜레마가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제 억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와서 또 토론회에서 상황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또 자기 억울한 건 계속 풀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뭐야 또 좀 뭔 소리야?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약간 짠해.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이해는 가. 근데 문제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는 애초에 이 사람이 사업하고 뭐 교수였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뭔가 대중적으로 좀 유명해졌던 그 계기가 뭔가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가 아니었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전혀 어떤 지지를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그럼 나는 애초에 도대체 청춘 콘서트에서 안철수는 뭘 어떻게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이런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았을 때 토크 콘서트라는 것도 굉장한 입담과 어떤 순발력과 임기응변과 수많은 콘텐츠와 막 이런 남들과의 자유자재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어떤 레고 내지는 뭐 아바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콘서트는 했던 것일까? 그리고 20대들과의 그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참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그 청춘 콘서트 하던 시기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선구자적인 시도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초기였어요. 그 이후에 많은 뭐 토크 콘서트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신선하고 이게 뭔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시도를 한 거는 맞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토크 콘서트에 그렇게 알맹이가 있고 그렇게 많은 그 지식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유쾌하게 무언가를 풀어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그 당시 그 토크 콘서트는 그 시골에서 박경철 씨라는 분이 기획을 했고 운영을 한 거고, 박경철 씨가 이름을 얻은 거는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민간 투자 전문가로서 대박이 났다 이거잖아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약간 로또 맞은 사람 삘이 있는 거야. 돈 잘 버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안철수를 다니고 다니는 콘서트라는 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거기 답변을 해준 게 아니라 둘이서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일종의 정해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본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에서 그쳤단 말이에요. 문제는 박경철 이 사람이 지금도 사실상 서초동 팀인가 오피스텔 안에서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강력한 비선 조직이라는 의혹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포스터? 아니 이게 선거 전략은 삼자가 돼보면 눈에 보이거든. 우리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문재인보다 개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가 출신이긴 한데 우리가 말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비례대표 왕창 늘려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지역구도 타파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작은 정부론 말고 문재인이 구사해야 되는 80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것들을 자기가 더 가져와서 뭔가 기존의 틀을 깨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노동 문제 같은 경우도 응. 자기가 기억을 해봐서 우리가 노조가 없지만 보니까 내가 경영을 해보니까 노조 없는 우리 직원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노동 문제 끌어내고. 노조 만들면 회사 때려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그러니까 선거에서 또는 최소한 우리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의 어느 정도 특히나 팟캐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진보 아젠다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은 일반 지지층을 굉장히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작은 정보는 안 먹히고 보수적인 정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개혁 혁신적으로 아젠다 몇 개만 던져놓고 실제로는 오성맘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쭉 꾸준히 나갔으면 사실상 자기 상대인 문재인을 악인 형태, 친문 패권 같은 그런 형태로 몰고 가면서 개혁적인 공약 같은 거를 막 쏟아붓는 형태로 갔어야 이게 먹히는 구조가 된다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지금 끌려가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와버리면 이제 진짜 쓰레기 돼버리는 거라고. 차라리 문재인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문재인의 필적할 만큼의 진보 정당류의 지지율을 긁어모으는 역할을 안철수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날 청춘들의 희망이었다가 지금은 노인들의 희망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안철수 후보의 실제적인 비선 조직이 서초동 팀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서초동 팀과 김미경 그러니까 안철수 부인하고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소원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대선 토론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치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박경철이라고 하는 안철수의 지금을 만들어낸 멘토가 사실상 이재호 의원의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사실부터 시작해서 또 그분의 운전기사가 아직도 현재 6급 비서관으로서 안철수 의원 후보의 차를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두 사람의 연관관계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거고, 박지원 역시도 사돈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이잖아요. 이명박하고는. 이명박이 형이 이제 사돈이니까 이상득하고 사돈이니까. 박지원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돈 집안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연관관계들 자체에 정말 MB의 그림자가 이렇게 언뜻 계속 비치고 있는데 나는 MB의 아바타가 아닙니다라는 말로써 지금의 의혹을 더 증폭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은 안철수의 지금
이 토론이라든지 언론을 대비하는 태도는 이건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분명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떻게 저렇게 더불어민주당 깨고 나가서 호남에서 제3당으로 약진했지 할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는 상종가를 친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상수는 될 수가 없었어. 40석도 안 되는 정당으로 정권 잡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고요. 안철수의 갑질 논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안철수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당입니다. 그 당으로 정권 잡는다는 건 사실상 힘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총선 때 40석 올린 게 변수로서는 참 좋았지만 상수로서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대선 끝나고 나면 저는 깨닫게 될 거라고 봐요. 안철수의 성공과 좌절 이것을 아주 몇 년 사이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한편의 결말이 되게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뭐 우리 갑질 논란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아젠다 이쪽 사람들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인식이 다 까발려지면서 이제 사실상 안철수는 저는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내가 봤을 때는 지역구에 마땅히 내려가서 당선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가 오면 노원구에 와서 국회의원을 다시 하겠다? 그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몰아주기 표가 안 나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는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놓은 병이죠. 제가 지역구 주민인데요. 이런 내용을 한번 지역 주민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상의하거나 얘기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 예전에 전략공천이었기 네. 때문에 뭐 그건 뭐 근데 그거는 보궐선거 때 얘기고. 그렇죠. 재선되고 난 이후는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를 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기승전 안철수 이분도 서서히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제 뭐랄까 긴장감이 좀 떨어지. 청춘 콘서트 하던 시기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선구자적인 시도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초기였어요. 그 이후에 많은 뭐 토크 콘서트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신선하고 이게 뭔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시도를 한 건 맞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토크 콘서트에 그렇게 알맹이가 있고 그렇게 많은 그 지식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유쾌하게 무언가를 풀어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그 당시 그 토크 콘서트는 그 시골에서 박경철 씨라는 분이 기획을 했고 운영을 한 거고, 박경철 씨가 이름을 얻은 거는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민간 투자 전문가로서 대박이 났다 이거잖아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약간 로또 맞은 사람 삘이 있는 거야. 돈 잘 버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안철수를 다니고 다니는 콘서트라는 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거기 답변을 해준 게 아니라 둘이서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일종의 정해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본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에서 그쳤단 말이에요. 문제는 박경철 이 사람이 지금도 사실상 서초동 팀인가 오피스텔 안에서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강력한 비선 조직이라는 의혹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포스터? 아니 이게 선거 전략은 삼자가 돼보면 눈에 보이거든. 우리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문재인보다 개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가 출신이긴 한데 우리가 말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비례대표 왕창 늘려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지역구도 타파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작은 정부론 말고 문재인이 구사해야 되는 80만 개 공공범위 일자리 같은 것들을 자기가 더 가져와서 뭔가 기존의 틀을 깼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노동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자기가 기업을 해봐서 우리가 노조가 없지만 보니까 네. 이런 벤처 기업가로서 일을 하고 또 뭐 미국에 유학을 가고 하는 등등은 부산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의 고향이 어디다라고 이제 지역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떤 배드타운적으로 뭐 거기에서 그냥 났어. 거기 태생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자기가 활동을 해온 거 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방송 제목으로 돼 있어. 안철수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노원병으로 출마하는 거 말고요. 괜히 그 애꿎은 정의당 지역구 그냥 정의당 후보가 나와서 당시에 노회찬 후보의 부인이 출마도 했었잖아요. 그럴 때 앞으로 안철수가 정치적인 장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부산에 내려가서 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 방송을 이야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노회찬 후보 지역구에 출마를 해갖고 당선되고 나서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때마다 광주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역구는 서울에 놓은 병이지만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었던 상태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영남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호남 쪽의 국회의원처럼 인식이 되는 거 정이 안 가는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운할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PK나 TK에서 홍준표보다 안철수의 표가 어마어마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쪽 홍준표 쪽에서 전략을 구사했던 그 상황 박지원론 이게 굉장히 먹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토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같은데 노련한 박지원 같은 애들이 정권 되고 나면 진짜 상황 되겠네라는 인식 딱 심어주니까 어느 순간에 지지율이 빠지면서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략상의 어떤 실패라고 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토론에서 보니까 그분이 다 내려놓으신 분인데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 뭘 내려놔서 당대표인데. 2시간 전에 내려놨는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만약에 여당이 됐다. 뭐 가정을 하면은 거기 당대표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당정협의라는 걸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경영을 해보니까 노조 없는 우리 직원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노동 문제 끌어내고. 노조 만들면 회사 때려치겠다는 사람이 있겠네.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그러니까 선거에서 또는 최소한 우리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의 어느 정도 특히나 팟캐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진보 아젠다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은 일반 지지층을 굉장히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작은 정보는 안 먹히고 보수적인 정책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개혁 혁신적으로 아젠다 몇 개만 던져놓고 실제로는 오성맘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쭉 꾸준히 나갔으면 사실상 자기 상대인 문재인을 악인 형태, 친문 패권 같은 그런 형태로 몰고 가면서 개혁적인 공약 같은 거를 막 쏟아붓는 형태로 갔어야 이게 먹히는 구조가 된다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지금 끌려가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와버리면 이제 진짜 쓰레기 돼버리는 거라고. 차라리 문재인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문재인이 필적할 만큼의 진보 정당류의 지지율을 긁어모으는 역할을 안철수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날 청춘들의 희망이었다가 지금은 노인들의 희망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안철수 후보의 실제적인 비선 조직이 서초동 팀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서초동 팀과 김미경 그러니까 안철수 부인하고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소원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대선 토론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치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박경철이라고 하는 안철수의 지금을 만들어낸 멘토가 사실상 이재호 의원의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사실부터 시작해서 또 그분의 운전기사가 아직도 현재 6급 비서관으로서 안철수 의원 후보의 차를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두 사람의 연관관계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거고 박지원 역시도 사돈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이잖아요. 이명박하고는. 이명박의 형이 이제 사돈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게 이제 상황론의 실제 같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입김이 불어넣기는 힘들 거예요. 독립 개체로서. 어렵지. 네, 그렇긴 하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되게 먹힐 만한 거고 실제로 먹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 떨어지는 게 안철수 때문이 아니고 일단은 박지원 때문인 게 그게 딜레마가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제 억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와서 또 토론회에서 상황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또 자기 억울한 건 계속 풀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뭐야 또 좀 뭔 소리야?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니 약간 짠해.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이해는 가. 근데 문제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는 애초에 이 사람이 사업하고 뭐 교수였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뭔가 대중적으로 좀 유명해졌던 그 계기가 뭔가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가 아니었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전혀 이 어떤 지지를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그럼 나는 애초에 도대체 청춘 콘서트에서 안철수는 뭘 어떻게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이런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았을 때 토크 콘서트라는 것도 굉장한 입담과 어떤 순발력과 임기응변과 수많은 콘텐츠와 막 이런 남들과의 자유자재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어떤 레고 내지는 뭐 아바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콘서트는 했던 것일까? 그리고 20대들과의 그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참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도 고향이 부산이라는 거야. 그 같은 시기에 내려갔는데 하루 차이였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그동안 노력해온 사람, 인정받고 있는 사람하고 한 번도 고향이라는 부산에 내려가서 제대로 된 어떤 선거운동을 해보지 않은 안철수하고 지역의 민심이 그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당일날 그 문재인 후보가 서면 유세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마산을 갔어요. 어시장에. 어시장 유세를 갔는데 기어코는 이 사람이 유세를 못하고 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차가 들어와서 원래 유세하려는 장소에 왔는데 모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트럭 하나만 있고. 상인들은 다 자기 장사하느라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바꿨어요. 정문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후보도 부산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도 부산 사람이다라고는 하나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뭐냐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기에서 변호사 일을 했었던 것이고요. 인권 변호사로.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했던 지역인 거야. 거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사실 또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 부산 민주화 운동의 역사하고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산 그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살려고 살고 있었던 것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그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산에 어떤 확실한 자기 기반과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던 것이죠. 부모님이 부산에서 이제 개인 의원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다 성장해서 학교를 나온 이후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죠. 예. 이후에는 이제 대학 이후 이제 뭐 의사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